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영상에서 할 거는요. 아직 사실은 해설지가 그렇게 막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답지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문항에 대해서 그 풀이가 궁금할까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오답률 상위권 문항 해설인데 공통 과목 독서랑 문항만 진행을 조금 할 거고요. 예상치입니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집계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치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에 대해서 문항 해설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문항 해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얘들아. 부족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 넓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를 같이 보시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지 같이 보시면서 선생님도 선생님이 시험지 보면서 갈 테니까요. 일단은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화면은 참고적으로만 보면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법한 것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6번으로 갈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틀린 거 위주로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맞히긴 맞췄는데 좀 확실하게 난 대충 이게 느낌상으로 아닌 것 같아서 골랐는데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맞았어도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6번 하기 전에 우리 새로운 유형 한 번만 보자. 1번부터 3번 보시면 이제 독서 방법론 나온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어서 좀 당황스러워서 그랬을 수 있어. 접근 자체는 화작이랑 비슷하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겉으로 보는 내용 일치라서요.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문항에서도 잘 이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A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A가 애매했을 거야. 갑자기 바나나는 왜 이동시키며 그 바나나를 중간에 왜 먹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굉장히 짜증이 났을 텐데 예시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한번 독서에서 보통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예시라는 건 분명히 평가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난 너희가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로 넣어놓는 거고 그 의도를 넣어놓는 이유는 뭐라고? 왜냐하면 문제로 낼 거니까 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대놓고 그 예시 부분에다가 A를 부여하여 문제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굳이 지문 해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지문 해설 들어가는 순간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항 해설만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바나나가 대상이고요. 그림자 또 다른 대상이에요. 바나나와 그림자는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면 서로 시공간적인 궤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시공간적 궤적이 달라. 그래서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얘는 바나나, 얘는 그림자라는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궤적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그렇지. 교차하기 이전에 과정 1만 있었을 땐 어땠어요? 바나나가 자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였단 말이야. 멀쩡한 바나나입니다. 멀쩡한 바나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후엔 어땠어? 과정 2가 끼어 들어가니까 한 입 베어 물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한 입 베어 문 바나나를 그리기엔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 그렸다가 이상한 모양 나올 것 같아서 한 입 베어 문 바나나, 없는 바나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물론 꼭다리를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당연히 다르죠. 물리적 속성이 얘는 멀쩡한 바나나, 얘는 한 입 먹은 바나나 이렇게 되겠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과적 과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그 표지가 교차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과정 1은 이어졌어. 한입 베어 문게 B의 위치에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과정 3 같은 경우에는 그 일그러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적 과정이 3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 인과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1은 2와 교차시켰고 3은 4와 교차시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3은 인과적 과정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정답은 4번이었는데 자,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이라고 나와 있어. 이 부분. 바나나 일부를 베어내서 이렇게 잘랐어요. 일부를 베어낸 건 과정 2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게 비친 게 이제 그림자 모양이 과정 3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A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과정 3과 2를 교차시키진 않습니다. 과정 2는 1과 교차되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바나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한 입 베어 물고 냅둔 다음에 이제 이동시킨 거고, 그다음에 과정 3 바나나 그림자를 비춘 다음에 중간에 스티로폼 받고 그대로 이제 이동시켜가지고 중간에 우글우글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한 거지 2와 3을 교차시킨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갑자기 과정 3과 과정 2를 왜 교차시킵니까? 얘네가 교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얘네가 교차됐을 때 만들어지는 표지도 없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당연히 이 뒤에는 볼 필요도 없이 x가 되는 거다라는 거. 2와 3을 교차시켜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되게 애매한 게 이 표지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대상이 바나나냐 아니면 바나나의 그림자냐에 따라서 표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단 요 부분 3이랑 2랑 교차된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고, 그 다음에 3과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 어떤 거였어요? 어떤 거야? 요거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어? 바나나의 일그러짐이겠죠. 정확하게는 바나나 그림자의 일그러짐이겠지. 자, 그 표지는 과정 3으로도 4로도 당연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스티로폼으로 전달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일그러진 바나나의 모양, 자, 원래 이대로 바나나가 있었어. 중간에 스티로폼 때문에 그림자가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이동시켰더니 이 바나나는 멀쩡해요. 이동되지 않죠. 3으로도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로도 전달되지 않는 거. 오케이, 맞는 말.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지문 논리, 이 지문을 통해서 이 A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요 평가원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교차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심지어 교차는요, 얘들아, 어떤 개념까지 가져가야 돼? 교차는 뭐야? 시공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돼. 그지? 그래서 1과 2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먹는 과정에 끼어들어요. 시간도 공유하고 당연히 이걸 집어서 먹고 이동시켜야 되니까 공간도 공유를 하겠지. 근데 2와 3은 교차한다라고 보기가 힘들어. 같은 시간은 공유할 수 있겠지만 공간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르게 그림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한 입 베어 물고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먹은 걸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교차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와 3이 서로 이제 교차한다 부분에다가 다 그냥 x를 쳐주시면 된다라는 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짜잘하죠? 8번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흔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험지 보셔야 된다. 자, 유형이 살짝 특이해. 어떻게 특이하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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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야 되는, 하나씩 이제 내려서 맞추는 유형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이 의견을 요런 입장에 따라서 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유형이야. 유형이 어렵진 않아.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자, 그러면은 보자. 일단 1번 흉의 문제 제기와 가로부터 가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는 직접 관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게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면 눈으로 관찰 가능해야 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돼. 그 인과를 이란 의미잖아. 그죠? 자, 그래서 흉의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과관계 직접 관찰 불가능한데? 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정 이론은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관찰 가능해. 중간에 이게 과정이 끼어들면서 표지가 이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과가 성립하는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과정 이론은 그런 노력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자, 나는 뭡니까?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뭐가 포인트예요? 물리적 성질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된다. 이기 때문에 인과가 성립하려면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거. 막 마음속으로 보는 막 어떤 나의 사랑, 막 관심, 막 이런 건 물리적 속성이 아니야, 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것들, 개념적인 것들, 관념적인 것들은 물리적 속성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 자, 그리고 그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그런 나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을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겠군이라고 했어. 얘들아, 대상 간의 감응은 동준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누가 누구의 뭐에 감응하는 거야? 하늘이 인간의 음양의 기에 감응하는 겁니다. 얘들아, 음양의 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음양의 기를 느낄 수 있나요? 음양의 기가 뭔데 도대체? 물리적 속성이 아닙니다. 음양의 기 자체는 뭐다? 관찰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얘들아, 부합은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no 하시고 2번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다? 대상 간의 감응이라는 게 동중서가 어떤 걸 이제 기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3번 치세 난세 차이를 제2의 출현 여부로, 제2는 재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덕이 잘 닦였을 땐 재해가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난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인간 서로 통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덕이 잘 쌓여 있으면 뭐 하늘에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덕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설명하는 다에 대해서 동중서랑 주의는 다 뭐 생각했을 거야? 제1론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지. 하늘이 뭔가 이거는 평가를 내려서 행동을 취하는 거야라고 해서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 취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서는 그렇죠. 여기 지금 보고 있지. 계속 4번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이야. 그렇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다 같은 경우엔 당연히 세머는 싫어할 거라고. 세머는 뭐만 보는 거예요? 물리적 속성, 물리적인 현상, 관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덕 같은 것들은 뭐예요? 관찰 불가능이죠. 그래서 당연히 설명되기 어렵겠군. 오케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간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자,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세번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라이 동의하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하류 지방의 지방과는 반드시 실정이라는 건 정말 잘못하고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 지방, 얘들아, 산악에서는 홍수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죠? 강이 거꾸로 올라와가지고 막 그럴 순 없으니까. 자,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청렴 결백하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홍수가 잘 일어나는 지역은 이 사람이 못해서 잘 일어나는 거고, 홍수가 잘 안 일어나는 지역, 처음부터 그냥 물리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 이런 곳에 있는 관리는 무조건 정치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홍수와 이 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어져야 된다고. 표지가 이어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실정이 있었을 때 어떤 표지가 도입이 됐고 이게 홍수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뭐다? 얘는 실정은 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세먼의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이야. 그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표지가 뒤에까지 이어져야 뭐가 될 수 있다? 얘가 얘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세먼의 이론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까지 그림 그리면서 푸실 필요는 없고 2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맞지 하고 넘어가시면 됐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오케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형벌론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어려웠나 봐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좀 명확하게 나왔어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 그래서 패스할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 자, 얘들아, 지문 한번 봐봐. 여기엔 없거든요. 지문 한 번만 봐봐. 내가 수능특강을 공부를 할 때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깊게 공부는 하지 마. 외우지는 마. 너의 지식으로 막 자리 잡게 만들지는 마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보시면요. PCR을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문에선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냐면 싹 보시면 자,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네 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라고 나왔어. 근데 수능 특강에선 뭐라고 나왔냐면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그 다음에 DNTP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DNTP를 외우고 있는 상태라면 네 종의 뉴클레오타이드, DNTP 이게 뭐 차이가 있나? 이 차이 때문에 과정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린다고요. 오히려 너무 외우고 있으면. 그치? 그래서 나도 처음엔 당황했어. 나는 이거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고 약간 내신 수업을 위해서 거의 이제 지식을 외우도록 내신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한 상태여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 너무 깊이.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 자꾸 개입을 하니까 글이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정도, 물론 보는 순간 반갑긴 했어. PCR이다 라고 하면서 반갑긴 했어. 근데 그걸 너무 내 지식적인 측면으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나 이거 본 적 있어 하는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도로 써먹으시는 게 제일 좋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14번 갈게요. 생각보다 완전 단순 내용의 예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예요?
지문에 이 말들이 그대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얘기했죠. 거의 추론형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요. 좀 힘들어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럼 보자. 자, 두 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프라이머 자체가 뭐야? 주형 DNA 안에 있는 그 표적 DNA 있죠. 그 표적 DNA의 일부랑 일치하는 애들을 앞뒤에다가 넣어 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주형 DNA 전체랑 일치할 순 없지. 다만 주형 DNA의 그 일부랑은 프라이머가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 각각은 다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다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그지?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너무 쉽게 그냥 고를 수 있었을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 되는 시간은 같다라고 했는데, 그치? X에서 2X 되는 거랑 그 다음에 4x에서 8x 되는 거랑 지금 몇 배씩 늘어났어요? 2배씩 늘어났죠. 2배씩 늘어나는 건 한 사이클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 한 사이클 같은 시간 걸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의 시료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당연하죠. 전통적인 PCR은 다 끝난 다음에 형광물질 붙여서 아는 거기 때문에 과정 중에 알 수는 없어요. 과정 중에 알 수 있는 건 실시간 PCR. 자,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 얘들아, 가열 과정을 거쳐서 DNA 양을 증폭하는 건 이 앞에 나와 있는 PCR 자체의 과정이에요. PCR 자체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 PCR이든 전통적인 PCR이든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DNA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과 전통의 가장 큰 차이는, 실시간은 증폭 과정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전통적 PCR은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한 번에 해야 되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 PCR 과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PCR을 행하는 과정 자체는 똑같아.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난다면 DNA 중화효소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얘들아, DNA 중화효소랑 프라이머 쓰는 거 당연히 PCR 과정 중에 필요한 겁니다. 전통적인 PCR이든 실시간 PCR이든 무조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입니다. 기억은 뭐예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형광 표시 탐침이겠네. 자, 그럼 가보자. 일단 첫 번째,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기억이 프라이머랑 결합한다고 이중가닥에 붙는다고요. 프라이머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는 뭐야? 자, 이중 가닥이 이렇게 있을 때 끊어버렸어. 그래서 두 가지의 가닥이 나왔단 말이야. 단일 가닥이 나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라이머 붙여가지고 앞뒤에 붙이고 중간에 누클리오 펩타이드 뭐 그거 붙이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가닥 만들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의 가닥 만들어줘서 처음에 하나였던 걸 두 개로 만들어주는 게 PCR이었잖아.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상에서 이중 가닥 특이 DNA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중 가닥인 애한테 붙는다고. 그죠? 이미 한번 PCR을 거친 얘네한테 붙는 거라고. 프라이머랑 결합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머와 결합.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니은은 붙은 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 언제 일어나?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내가 떨어져 나왔다라는 뜻은 네가 잘 지금 이제 이중 가닥 DNA가 됐다는 뜻이야 라고요. 증폭이 잘 일어났다는 증명으로 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붙은 채, 니은은 붙은 채가 아니라 떨어져 나가면서 발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억은 붙은 채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 2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둘 다 형광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달리에서 틀린 거고. 자,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의 종료 지점에 일어납니다. 종료 지점에 일어나. 둘 다 종료 지점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달리 틀렸어, 시작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은 맞아요. 이름 자체가 이중 가닥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예요? 단일에 붙어 있다가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고 원래 들어가야 되는 애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이중가닥 표적 DNA 붙는 게 아니라 단일에 붙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보니까 17번입니다. 17번.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잖아, 얘들아. 그럼 일단은 제끼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돌아온다고 해서 막 까먹을 그런 거는 아니거든. 근데 내가 이걸 좀 끝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자, 미지시료와 표준시료가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럼 미지시료의 농도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미지시료가 지금 알고 있는 표준 시료보다 DNA 농도가 높아요. 자, 얘들아,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사이클을 조금만 돌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 증폭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리고 발색은 언제 돼요? 이 정도 사이클이면 충분히 검출됐다. 라고 하는 게 발색이잖아. 자, 그럼 봐봐. 표준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당연히 농도 높은 놈이 클 수밖에 없어. 맞죠? 농도가 초반에 20인 놈과 10인 놈이 자 사이클 한번 할 때마다 2배씩 늘어나잖아. 막 40대고 80대는데 얘는 20대고 40대고 80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증가량은 얘는 20씩 늘어나고 얘는 10 늘어나고 얘는 40 늘어나고 얘는 20 늘어나고 얘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초기 DNA 농도가 큰 A가 당연히 B보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번, 2번 가고요. 자, 그래 이딴 식으로 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막 여기 3개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 2개 있으니까 이 둘 중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작게꾼이 3개 있으니까 오케이 답 3번 이렇게 찍지 말라고. 국어는 그렇게 답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자, 일단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낚였을 거야. 농도가 높으니까 발색도도 높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발색도는 뭐예요? 충분히 사이클이 돌아서 이 정도면 이제 검출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멈추는 거라고. 멈추는 거라고. 그러면 농도가 높은 A가 있고 농도가 낮은 B가 있을 때 한 80 정도 검출되면 충분히 검출됐다고 하고 이제 발색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발색도는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시험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 있죠.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더 밝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어둡다고 더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발색도에 이르렀을 때 멈춰요. 그래서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은 농도가 되었을 때 사이클이 얘가 더 짧죠. 얘는 더 많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PCR의 CT값 뭐였지? 동일한 발색도에 이르렀을 때 사이클 횟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가 더 적죠. 그죠? 그래서 같겠군, 작겠군 해서 정답 2번. 이라고. 여기서부터 낚였을 겁니다. 발색도 농도가 높으니까 발색도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야. 똑같은 발색이 나왔을 때 농도가 높은 놈이 횟수가 적어요. CT 값이 작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발색은 이 정도면 충분히 검출됐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멈춘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에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잠깐 스탑 시켜놓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잠깐 스탑 시켜놓고 뒤에 거 마저 다 푼 다음에 돌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붙잡고 있다가 두 문제를 놓치느니 차라리 그 두 문제를 맞추는 게 1점 더 이제 이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독해력을 굉장히 풍부하게 키워놓으면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유형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학 가겠습니다. 문학 갑니다. 자, 솔직히 어렵진 않은데 둘 중 하나 남았을 거야. 몇 번이랑 몇 번? 1번, 4번 남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풀면서 순간적으로 1, 4번이 헷갈렸거든. 자, 그러면 문학의 맹점은 이거야, 얘들아. 어려운 건 아닌데 둘 중 하나가 남아요. 무조건 둘 중 하나. 3개는 깠어. 근데 둘 중 하나가 남아.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무조건. 선생님이 이번에도 내가 둘 중 하나가 남길 굉장히 바랬어. 내 방법이 통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둘 중 하나 남는 유형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한 3문제 정도 내가 고민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둘 중 하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일단 스탑시키셔야 돼요. 계속 이 부분에만 매몰돼 있으면 보통은요. 둘 중 하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이런 식으로 갈린단 말이야. 명확하게 50대 50까지는 안 가요.
조금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내가 조금 더 답을 선택하고 싶은 애가 있어. 그랬을 때 이게 명확하게 제로 대 100이 아니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빨리 이제 선택은 해야겠고 마킹은 해야겠고 시간은 흐르고 근데 답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답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얘가 되니까 이게 답이야 라고 해버려요. 왜 그러는 거야? 지문에 작품에 써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답의 근거가 써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1, 4번만 할 거예요. 1, 4번만. 자, A는 묘한 철학이고요. 누가 얘기한 임씨가 나에게 얘기해 준 이 기범이의 묘한 체력이고요. 체력이 아니라 철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요설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이제 생전에 기범이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한 어떤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주장들이야. 자, 그러면 묘한 철학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 기여한다 했을 때 오케이. 묘한 철학을 임씨로부터 듣고 그걸 이해를 하죠. 그다음에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나? 헷갈리는데 전환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헷갈린다고 했으니까 전환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마냥 기범이를 좋게 본 게 아니니까 전환 안 된 거 아닌가? 근데 좀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전환됐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린 겁니다. 인식이 전환됐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작품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을 거야. 물론 이게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다 해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두 개 동시에 해결할 거예요. 자, 저가 A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묘한 철학으로 인해서 기범을 오해한 돼. 그다음에 나는 B에 의해서 요설에 의해서 기범을 이해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게 됐는지 작품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헷갈리는 부분들 저런 식으로 체크하시고 작품으로 갑시다. 작품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요. 자, 묘한 철학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어. 어떤 거였냐? 와, 세상을 바꾸고 싶어? 계속 썩어야 돼. 세상이 진짜 너무 이대로 갔다간 정말 망할 것처럼 썩지 않는 이상 계속 썩게 만들어서 더 이상 썩을 수 없을 정도로 썩으면 이제 자정작용을 통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기범의 묘한 철학이었어. 자, 그러면 어디다가 얘기를 할 거냐면 어느 부분에다 체크를 할 거냐면 자, 부정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다. 라고 하면서 이 묘한 철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미한 진동을 느꼈대. 뭔가 느낌이 온 거야. 그지?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있죠?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섰다. 처음에는 혼란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대충 뭔지 알겠다가 됐죠. 얘들아, 아예 몰랐다가 완벽하게 알았어요만이 인식전환이 아니에요. 아예 몰랐다가 대충 알 것 같다도 인식전환이죠. 인식이 처음 상태랑 바뀌면 전환이에요. 그지? 그럼 뭐예요?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놓였다라고. 그 부분이 인식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네 줄 5줄의 문장이 얘에 대한 완벽한 작품 안의 근거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4번은요. 저가 A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굳이 오해로 해석할 만한 건 자, 대충 들으면 궤변이라고 보이기도 해요라고 이제 궤변이라는 말로 오해를 조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B 나온 부분 한번 보자. B 나온 부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다 라고 하면서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혼란 속에 빠뜨린다고. 혼란 속에 빠지는 게 이해한 겁니까? 아니죠. 이해라고 해석할 만한 문장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해됐어요? 문장이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할 만한 근거가.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는 게 나온다. 헷갈리는 부분 다 체크하시고 문장 가서 단어든 문장이든 찾아보세요. 이거에 대한 근거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게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건 답이 아닙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강조를 했어. 선생님이 너희들 둘 중 하나 남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가와나의 공통점 한번 보자. 이거는 얘들아 표현상의 특징이잖아. 왜 틀렸을까? 볼게요. 자,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교훈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은 건데 둘 다 그냥 자기가 즐깁니다. 딱히 교훈성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에는 서리적 표현 없습니다. 얘들아, 끝부분만 봐도 나오잖아. 논이네, 떨어지네, 부드럽네, 들어서니, 사라지네. 의문이 있어요? 의문형 문장이 있어요? 없잖아. 일단 서리적 표현이 되려면 의문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정말로 답정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의문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초부터 가는 제낄 수 있다. 지금 그럼 나에는 있나요? 나에는 있어요. 나에는 있습니다. 나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10곡 같은 것들, 8곡에도 드러나 있고 1곡에도 드러나 있네요. 돌아와 수졸 전원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라는 이야기는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리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먼 경치부터 가까운 곳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했느냐라고 했을 때 가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 어디 산을 보다가 꽃잎 보고 그다음에 뭐 나물 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은 되는데 심리 변화가 나타나 있진 않아. 그다음에 나에선 딱히 원경 근경 없습니다. 심리도 변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웠느냐? 가에는 있어요.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딱히 내적 갈등하고 있진 않죠. 내적 갈등하고 있진 않아. 그다음에 나에는 뭐 딱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화하는 표현은 가에만 해당되는 거고 내적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고 그다음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가에는 뭐 있어요? 봄산, 꽃잎. 그다음에 나에는요. 추풍. 그다음에 뭐 시원하다, 살구꽃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충분히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 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게 그렇게 오답률이 높을 만한 문제는 아닌데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는 있어. 자, 그다음에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나의 도연명,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렇죠? 도연명이랑 도연명이 살았던 어떤 마을 이름이랑 내가 사는 마을 이름이랑 오 마침 같구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도연명이 낫다. 도연명이 나단 말가라고 하잖아. 도연명 죽은 후에 도연명이 또 낫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행적을 따르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판교 같은 것들은 자 50이 넘은 판교가 관직 버리고 여기서 남은 생을 보냈다. 그래서 나도 그거 참 부럽다라고 분명히 충분히 이야기를 하죠. 1번 바로 정답입니다. 1번 바로 정답이고 25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성격 파산자는 세속에서 높은 지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사실이랑 동일시한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세버들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즐기는 자연의 대상이지 동일시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고기, 송사리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딱히 비유하진 않고 그냥 자기한테 온 어떤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고 이거 그냥 자연 즐기는 거고 그다음에 시름과 욕은 각각 화자가 글쓴이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 딱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공통과목 마지막입니다. 공통과목 해설 마지막인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땐 2번이랑 5번 두 개 헷갈렸을 겁니다. 2번이랑 5번 두 개 헷갈렸을 거야. 그래서 2번이랑 5번만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일단 2번이 정답이잖아요. 2번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낡은 다리는 주가와 온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이라고 했을 때 이거 당연히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주가 술집이잖아. 술집 속세야. 라고 생각해버린 거야. 도대체 왜 술집이 속세예요?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냥 술집에 가서 즐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술집이 반드시 뭐 도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술을 즐기러 간 겁니다. 그냥 흥취를 즐기러 뭘 마시러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술집, 속세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의 화자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이미 자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속세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렇단 이야기는 이미 속세를 등진 인간이 속세를 등졌어. 속세 싫어라고 하는 인간이 여기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라는 건 속세를 찾아간다는 뜻은 아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찾아가려고 했는데 온 골짜기에 이렇게 막 복숭아꽃이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러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개는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속성 X. 그래서 대비되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근거 어디에 있어? 찾아가려고에 있습니다. 본인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공간을 찾아가려고 하진 않겠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석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주석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려고 해서 찾아야 된다고. 이 부분이 주가와 이 온골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딱히 어떤 주석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둘 다 그냥 즐기려는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찾아가려고 해서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2번은 그렇게 해서 대비된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5번이 맞는 이유는요.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심사 틀리는 소식 싫으니까 그나마 죄 없는 인재 내 서재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피하죠. 자, 근데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완벽한 공간은 아니라는 뜻이야. 그지? 완벽한 공간은 아니라는 뜻은 완벽한 공간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면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면에 완벽한 공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없었으면 우라가 터져 나온다라고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이미 그게 완벽한 공간이니까.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자, 좋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해설을 조금 할 거니까 선택 과목 해설도 듣고 싶은 친구들은 바로 영상 이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풀로 안 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혹시라도 선생님 해설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6평 보느라 고생하셨고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이게 하나 더 남았네.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를 보내주질 않네요. 6평이 안타깝게도. 이거 조금 헷갈렸을 테니까 한 번만 보고 가자. 얘도 마찬가지 2번 5번 2번 5번으로 해석을 갈렸을 겁니다. 2번 5번이 이제 문제 선택이 갈렸을 텐데 정답은 2번이에요. 얘들아, 이거 그냥 안 읽어도 풀 수 있다. 왜 그런 줄 알아? 봐봐. 불꽃이 긍정적이야. 얘는 나랑 다르게 굉장히 열정적이고 되게 열렬해요. 근데 이 친구가 긍정적으로 이미지로 표현이 됐죠. 그죠? 자, 주름 잡히는 연륜. 이 사람이 싫어해. 나 되게 헛산 것 같아. 그래서 육지에다 가둬버리고 싶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대. 얘들아,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뭐예요? 열정, 삶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들.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그런 거였습니다. 열정이 결핍되어 있었어. 얘들아, 없는 걸 끊어낼 수 있어? 없는 걸 끊어낼 수 있어요? 진짜로? 말이 안 되지. 선생님, 나는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뭐 독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독해력을 끊어내야지? 이럽니까, 여러분? 이건 아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결핍되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아니에요. 불꽃이 게다가 수단이 아니라 불꽃은 자기가 그런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지향점이지 수단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없는 걸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없는 걸 끊어낼 수는 없어. 열정을 끊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정 자체는 자기한테 이미 없는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결핍된 걸 끊을 수 있는 거 말이 안 되고 그게 수단 아니에요. 불꽃은 수단이 아니라 지향이라고. 오케이? 명확하죠? 이건 그냥 선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선지니까 2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뛰어내리고 싶다 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탈피하고 싶은 공간이니까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충분히 해석하셨을 텐데 선생님 육지는요? 육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는다 그랬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초라한 삶을 육지에다 버리고란 뜻이에요. 그럼 육지에다 버리고 육지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얘 어디로 가려고 해요? 뭐가 나와요? 두 번째 연애.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려고 하고 힘든 게 있으면 파도에다 맡겨버리려고 하잖아. 육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피하고자 하는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다라고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마무리할게요. 너희가 이제 아쉬울까봐 한 문제 남겨놓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인사를 먼저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선택 과목 해설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안녕.